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무서울 것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당국이랑 똑같이 금리 결정을 1년에 8번 하네요. 자, 이 자리에서 누구나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 0.25%로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 FOMC 회의를요, 사람들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긴축의 시점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조심스럽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매파적으로 봤던 겁니다. 자, 시장 불안을 의식한 파월, 테이퍼링 문제 논의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첫 걸음을 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물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훨씬 이후의 상황을 강조하긴 했지만 일단 테이퍼링이라는 언급 자체가 나온 거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긴장을 했고요. 또 하나 점도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점도표를 잘 살펴보니까 야, 2023년까지 두 차례 긴축이 나오네. 자,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할 줄 알았는데 두 차례 인상이라, 게다가 18명 중에서 11명이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자, 당초 예상보다 긴축 시점이 앞당겨진 이유는 결국은 어차피 경제 지표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미국 통화정책에서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고용 안정 부분,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자, 가장 최근에 5.8% 나왔죠. 지금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증가세가 둔하니까 야, 이것이 긴축을 늦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을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늘어난 직장 자리에 비해서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그런 인플레이션 물가까지도 3.8%로 예측치를 계속 치솟고 있어요. 당초 예상보다 경기 과열이 빨리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축 시점도 앞당겨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게다가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백신 접종률이 50%가 넘었죠. 50% 넘은 이후에 그 증가세가 좀 둔화되긴 했지만 지금 접종 대상 가능 인구 중에서 상당 부분 접종을 마쳤어요. 흑임들이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지 곧 달성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대 30만 명에서 지금 10,000명대 전후로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19는요, 통화정책에서 변화를 주기 어려운 변수가 됐어요. 자, 게다가 주택시장 불안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3월에 미국 주택가격이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야, 대한민국처럼 주택가격 오르든 말든 통화정책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국 이제 패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완화적 통화정책 중에서 이 주택가격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1200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데 그중 400억 달러가 주택저당증권 MBS거든요. 자, 그런데 이 MBS를 계속 사들이면서 이 관련 금리를 찍어 누르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싸지네. 그러면 더 많은 수요를 부르면서 가격이 올랐더라. 야, 연준 니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니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니까 부동산 버블이 생기잖아. 한마디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총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채 증가, 자산시장 과열, 인플레이션 등이 동시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의 긴축 시점은 언제일까요? 테이퍼링은 둘째치고 금리 인상이 우린 제일 궁금하잖아요. 자, 그 시점이 언제일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일시적인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연준에서는 올해 2021년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내년에는 2%, 2.1% 전후로 안정될 걸로 봤거든요. 그리고 미국 전문가 70%는 2021년까지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인플레이션은 그때 경제지표 나와봐야 돼요. 원자재 가격 나와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년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미국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완전 고용 달성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달성 시기가 어디냐? 일단 재무부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달성할 거로 봤고 연준은 2023년으로 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예측은 의미가 없어요. 그때 돼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시점이나 테이퍼링 시점은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당장 경제가 좋아지는 게 속속 지표로 나오고 있고 부작용도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NH투자증권에서 테이퍼링 발표 시점은 올해 8월에서 9월 그리고
테이퍼링 시작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더 빨라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금일 금융시장은 다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무려 12.5원이 올랐네요. 자, 게다가 코스피도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무려 1조 원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떠받들다 보니까 좀 과거와 같은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도 다소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개입한다고 언급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나마 좀 덜 충격을 받았었는데 단기물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한국은행에서 대놓고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앞당겨진 긴축이 대한민국 부동산에 영향을 줄까요? 야,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까? 당장은 영향 주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 거예요. 이건 2010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0년과 상황이 똑같다고. 게다가 과거에 비해서 미국 금리에 대한 한국 금융시장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경향이 있어요. 자, 과거의 사례를 보면 0.75%까지 차이 정도는 큰 무리가 안 가더라. 미국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자본 유출 우려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은 긴축이 진행되면요,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흐름을 보면 산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속속 보이시죠. 자, 한번 방향 결정 버리면 가자 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리는 특성이 있는데, 자, 이번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최대 정상금리를 3%까지 올리는 연준 위원도 있었습니다. 자, 이 미국이 올리는 정상금리 수준에 따라서 대한민국 금리 상단이 결정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추진을 하는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저금리의 정상화예요. 0.5에서 1.26%까지는 그냥 올릴 겁니다. 그럼 그 이상의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소비자 물가와 미국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참여자들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금리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한국이 금리를 얼마나 높게 올라갈 것인가가 미국 시장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인 미국에서 긴축이 시작되잖아요. 제일 먼저 어떤 지표가 움직일까요? 외환 시장이 움직이겠죠. 당장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가 90일을 넘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본격적인 금리 긴축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것이고, 자, 올해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가 나타났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올해는 약세, 내년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수입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입 물가 상승 요인은 내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조적인 인플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는 환율과 유가가 정하는데, 특히 유가와의 연관 분물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내년에 유가가 낮아질 것 같지 않아요. 낮아지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국가의 자동차 판매 라인 급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19만 잠잠해지니까 계속 여행 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처럼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게다가 내년에 환율 불안까지 일어나면서 수입 물가 상승 요인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 전망치 1.4%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라서 내년에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자주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꼭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이러다가 2012년에 부동산 망한 거예요. 자, 어찌됐든 미국의 빨라진 긴축 흐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긴축 속도에 따라서 내년 금리 인상 횟수가 결정될 것이다. 미국이 정한 정상금리 수준에 따라서 아파트 버블 꺼지는 속도도 달라질 것이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그리고 대출금리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 감소와 매물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미국에서 나온 빨라진 긴축 신호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내년에 수입 물가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이 수입 물가는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더라. 한마디로 앞으로 빨라지는 긴축의 속도가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를 더 가깝게 할 수 있다는 부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감한 연끌 투자가 과연 맞는 것인가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를 시키는 긴축은요, 우리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여유있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내외 변수를 감안하면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이런 리스크도 꼭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